안녕하세요.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영 변호사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이 걸렸을 때 환자가 정말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죠. 이럴 경우에 사인을 명확하게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험금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하고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진단금의 문제예요. 진단 확정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요. 급성과 만성, 보통 구분하죠. 뇌경색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장. 뇌와 심장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부위가. 근데 거기서 급성이 오면 손 쓸 틈이 없습니다. 진단 확정할 시간이 없죠. 이거 분명히 급성 같아. 그런데 평소에 건강했어. 진찰 받은 것도 없을 거고 무슨 진단 확정입니까? 진단 확정은 딱 달랑 남는 게 뭐겠어요? 사체 검안서하고 뭐 사망 진단서 정도가 되겠죠. 부검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부검을 하는 문화가 별로 없죠. 별로도 없고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어떤 진단을 받기 위해서 부검 허용 안 됩니다. 법률상.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험 약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진단 확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망인 경우에는 그 전에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문서화된 부분이 있는 것을 증거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없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체 검안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체 검안하는 의사가 과연 이래저래 보면서 급성 심근경색 의증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거 하나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거나 의증됐다는 사체 검안서의 문제를 쓰기 위해서는 유족들에게 무슨 말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기왕력이 있었냐 없었냐, 또 여기까지 오게 될 때 과정이 어땠냐, 그때 뭐 가슴을 움켜잡으면서 아팠다, 이런 부분들을 다 듣고 급성 심근경색 의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사체 검안서나 쓰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를 과연 보험 약관에 비추어서 허용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본인들이 가입했던 약관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구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한 경우에는 생전에 이제 뭐 치료받았던 문서화된 증거로 진단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로 안 돼 있어요. 그것을 기초로 합니다. 있어요. 기초로 합니다. 기초라고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했습니다. 말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진단 확정에 관한 부분을 해석을 할 때 급성인 경우에 문서화된 증거의 부분으로 돼 있는 것으로만 진단 확정을 바라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야, 급성은 못 받고 그냥 보통 아파서 시름시름 한 사람 받네? 이렇게 되죠. 오히려 급한 사람이 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급하지 않는 사람이 혜택을 받고, 왜? 병원 갔으니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급성으로 했던 부분들은 병원 간 적이 없으니 문서화된 증거하는 게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급성 심근경색증에 걸리면 보험금을 5천만 원 준다 라고 했는데 이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지 못하고 사망해버린 거죠. 그러면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예. 왜냐면 급성이니까. 급하게 돌아가신 분이 뭔 준비를 하고 갔겠어요. 진찰도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이분은 오히려 급성인 사람이 보험 혜택을 못 받는 불이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약관에 어디에 일단 눈을 봐야 되냐면, 진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았다라는 문서가 있으므로 진단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가 안 돼 있고, 기초로 합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진단하던 문서가 있으면 그걸 기초로 하고, 그게 없으면 그걸 기초로 안 하는 거지. 이분이 사체 검안서에 의사한테 말했던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의사가 그 부분을 사체 검안서에 추정을 쓰겠다면 그게 정말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기초로 해주겠다는 소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말을 씁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걸 진단 확정으로 봐주겠다. 특히 건강했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망 진단서라든가 사체 검안서에 보면 직접 사인이 있고 뭐 중간 사인이 있고 뭐 선행 사인이 있잖아요. 직접 사인에 심근경색 의증이라든가 추정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급성 뇌인사, 그러면 뇌 인사예요. 뭐 내 몸 안에 있어서 뭔가가 원인이 됐다는 소리인데 내 몸 안에 있는 원인이 뇌 인사로 급성이 죽은 게 급성 심근경색만이 유일한 원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직접 사인에 급성 뇌 인사로 돼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중간 뭐 선행사이가 뭐 호흡이 곤란하고 뭐 됐다고 해요. 근데 마지막 선행사인에 뭐 급성 심근경색 플러스 심근 그 신장 근육도 비대해졌고 막 그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직접 사인은 뇌인사인데 제일 중간 사인 호흡 곤란인데 호흡 곤란이 급성 심근경색만 호흡 곤란이겠냐고요. 처음부터 직접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 의증으로 돼 있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개연성이 높죠.
그런데 직접 사인이 직접 내인사로 돼 있고 호흡곤란이 중간이고 선행사인이 급성신경성 의증에다가 플러스 심장 근도 비대되고 폐도 좀 안 좋고 하다 보면 이게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아갔다는 원인으로만 단정할 수 없잖아요. 자, 그 차이 때문에 급성심근경색에 있어서의 진단 확정은 특히 급성으로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 특히 사체검안이니까 검안서 부분과 사망진단서상에 직접 사인을 어떻게 적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정신이 없죠. 처음에 급성으로 돌아가셨는데 지금 보험금의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 말도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해요. 그러나 반드시 사체검안서 입장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의 증상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직접 사인이 올라가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진단 확정의 기초 자료이라는 거. 그래서 돌아가실 때 아무런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머릿속에 배어 있게끔 해두시면 금환이에게 정신이 없다고 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직접 사인에 급성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의 문제가 적혀 있을 수 있도록 해주면 보험금을 탈 확률이, 지급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그걸 말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적었던 걸 어떻게 그걸 번복하겠습니까?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정황상 어떤 진단명이 나오냐가 굉장히 보험금을 받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